노년으로 갈수록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감이 바닥이고 의욕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다 느끼고 모든 상황에 무기력해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더욱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가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비결은 자신을 깊이 사랑하며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격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격려할지 아니면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다룰 것인지는 오직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인생은 순간의 연속이다. 우리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랑하고 잃고 죽는다. 이 모든 순간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그 순간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젊음의 열정, 중년의 지혜와 노년의 평화. 이 모든 순간들이 인생의 한 조각이다. 우리는 인생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해야 한다. 인생은 순간의 연속이다. 매 순간순간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지혜롭고 통찰 깊은 글들로 가득한 책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를 집필한 웨인다이어 박사는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심리학자, 영성가로 평가받는다. 그가 남긴 글 중에 다가올 노년이 두렵거나 현재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고 평온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글이 있다. 이 글은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안내하고 지혜의 원천이 되어줄 것이다. 또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전한 자아에 자부심,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면 이 글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것만으로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알아차리기 연습. 타인에 대한 짜증, 어떤 상황에 대한 거슬림을 알아차려 보라. 그 짜증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사이의 모순을 순순히 허락해 보라. 생각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느낌이 몸을 움직이는 대로 놓아둬 보라. 그 감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차린다. 뱃속에 공중제비를 할 수도 있고 몸을 경직시킬 수도 있고 심장이 쿵쾅거리거나 목이 메게 만들 수도 있다. 어떤 부위이든 간에 내 안의 불가사의한 메신저로 허용하고 판단하지 않는 주의를 기울인다. 그 감정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연민의 태도로 관찰한다. 이름을 붙이거나 설명하거나 방어하지 않은 채 당신 안의 미스터리와 조우하라. 처음에는 너무 미묘해서 구분이 잘 안 될 것이다. 그것을 찾는 건 오롯이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만이 미스터리한 삶을 살아가는 경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집착, 강박의 괴로움은 언제나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나은 것들을 향한 욕망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추함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아름다움은 오롯이 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그 가치가 달려 있다. 키가 크다는 것은 키가 작다는 믿음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삶 또한 죽음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낮은 밤의 자궁에서 태어나고 밤 또한 낮의 자궁에서 탄생한다. 집착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길이 있다. 이처럼 의존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을 해체하는 것이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들판에 피어난 꽃들을 보라. 수선화가 들국화를 자신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가? 소나무가 참나무를 자신보다 더 푸르고 싱싱하다고 질투하는가? 당신이 존재하는 건 당신보다 더 낫거나 더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우주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라. 무엇도 판단하지 마라.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도와 조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당신은 그 어떤 것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그런 기준 따위로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다.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못한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인가? 인생을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삶은 두 가지 중 하나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거나 그렇지 않은 일이거나.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권을 쥐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어라. 고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물어라.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인가? 개입해서 변화나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외면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기술은 관심을 쏟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외면하는 법이다.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라. 삶은 언제나 틈만 나면 시끄러워진다. 그럴수록 우리는 침묵과 고요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럴 접근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신호등 앞에서 대기할 때마다 명상을 한다. 차가 부드럽게 멈추고 몸의 긴장을 푼다. 그러면 유일하게 머릿속 생각만이 움직인다. 나는 약 2분 남짓한 그 시간 동안 마음이 멈춰선 차와 부드러워진 몸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 하루 동안 붉은 신호등 앞에서 20, 30회는 멈춤으로 40분에서 1시간가량의 침묵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다. 뒤에서 경적을 울려 그 시간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사람도 항상 있다. 충만하고 활력에 넘치는 삶을 원하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확보하라. 침묵은 큰 집중과 오랜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대신 매일 수십 번씩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5분 후를 생각하라. 카르페 디엠의 의지와 그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피해 다닌다. 에피타이저를 음미할 때는 디저트에 신경 쓰지 마라.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살펴라. 금요일엔 월요일 걱정을 하지 마라. 휴가를 떠났으면 미처 하지 못한 일이나 집에 돌아가 할 일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없는 생각들로 현재를 흘려보내지 마라. 5년이 아니라 5분 후의 삶을 계획하라. 도전이란
멕시코 칸쿤의 해변에서 돌고래들과 수영을 한 놀라운 경험이 있다.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돌고래들과의 수영이 내 버킷리스트에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다. 그 멋진 경험이 있기 10수년 전에 썼던 일기장에서 나는 그것을 확인했다. 그 오래된 일기장 한 구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해볼 것. 돌고래와 수영하기. 자, 당신도 절대 늦지 않았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라. 생각지도 못한 삶이 당신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서서히 기지개를 켤 것이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마음에 품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왜 지금은 못하는가? 내 스승인 인도의 현자 니사르가 다tta 마하라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전부임을 아는 것이다. 깊은 삶은 언제나 이 둘 사이에서 움직인다. 그는 또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하다고 강조하셨다. 비판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관찰하는 삶. 수십 년간 한 곳에 고요히 붙들려 새들을 관찰하는 조류학자들처럼 평화로운 풍경을 가진 삶.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런 평화와 고요를 얻기 위해 그토록 시끄러운 세상에서 노력과 변화를 외치고 성공을 꿈꾸며 살고 있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아이들 커서 독립하고 나이가 들면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살고 싶습니다. 왜 지금은 조용히 살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아등바등 악다구니 치면서 살고 나서야 조용한 삶을 찾으려고 하는가? 그토록 갈구했던 성공과 행복은 결국 평화와 고요를 찾는 일 아닌가? 그걸 왜 노년에 얻으려고 하는가? 전략과 판단, 협상, 거래, 함정, 기만, 술수의 세계가 아니라 지혜와 사랑 사이에서 움직이는 세계에 최대한 머물러 보라. 그토록 찾던 것이 당신의 발밑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탁월한 관계 만들기. 알코올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약물은 몸의 에너지 수치를 낮추고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수치가 낮은 사람들만 당신 주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건강한 사람들과 지내기를 원한다.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건강한 사람들만 찾아다닌다고 해서 그들을 곁에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금연, 금주, 약물에서 벗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당신이 회복한 몸과 마음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임을 명심하라.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인 태도로 도전을 즐기는 사람에겐 반드시 그에 걸맞은 동행이 나타난다. 부정적인 태도로 매사에 회의적인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에 걸맞은 동행이 나타난다. 선택은 자명하다. 건강한 관계를 원하는가? 성공적인 관계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건강한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정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냥 피어나는 꽃들을 보라. 젊은 시절 나는 경쟁에서 이긴 다음에야 비로소 평화로운 인간관계가 성립되는 줄 알았다. 내가 늘 상대보다 우위에 있어야만 전쟁과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분명해졌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나에게 굴복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나보다 훨씬 더 크고 분명한 성취를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당신은 아마 기절초풍할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보다 힘이 세고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 많은 이가 한 번의 시련에 나가 떨어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인간과 인간은 그냥 파트너십을 맺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경쟁이란 단어는 그냥 내 불안과 질투 같은 못난 감정이 만들어낸 판타지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파트너일 뿐이다. 서로 돕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동행일 뿐이다. 누구도 소홀히 대하지 마라. 누구도 우러러보지 마라. 안절부절 못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담담하게 상대를 바라보라. 그냥 존재하게 두어라. 그냥 존재하는 관계 위에 피어나는 꽃들을 음미하라. 아름다운 출모를 기억하라.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없다. 유년 시절이 없어지고, 성장 시절이 없어지고, 청년 시절이 없어지고, 황혼역이 없어지듯 모든 건 때가 되면 사라진다. 제 아무리 발버둥치며 애를 써도 우리는 이 출몰의 질서와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껏 해봤자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장난감을 손에 쥘 수 있을 뿐이다. 인생은 순간의 연속이다. 우리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랑하고 잃고 죽는다. 이 모든 순간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그 순간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세상을 처음 경험하는 아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세상에 대해 배우고자 한다. 그들의 순수함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 젊음의 열정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젊은이들은 꿈이 크고 도전 정신이 강하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의 열정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중년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다. 그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준다. 노년의 평화는 인생의 종착점이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년은 많은 것을 겪었지만 이제는 평화롭게 쉴 수 있다. 그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했고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후대에 전해준다. 인생은 순간의 연속이다. 이 모든 순간들은 소중하다. 우리는 인생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해야 한다. 인생은 순간의 연속이다.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라. 노년으로 갈수록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감이 바닥이고 의욕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다 느끼고 모든 상황에 무기력해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더욱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가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비결은 자신을 깊이 사랑하며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격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격려할지 아니면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다룰 것인지는 오직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인생은 순간의 연속이다. 우리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랑하고 잃고 죽는다. 이 모든 순간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그 순간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젊음의 열정, 중년의 지혜와 노년의 평화. 이 모든 순간들이 인생의 한 조각이다. 우리는 인생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해야 한다. 인생은 순간의 연속이다. 매 순간순간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지혜롭고 통찰 깊은 글들로 가득한 책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를 집필한 웨인다이어 박사는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심리학자, 영성가로 평가받는다. 그가 남긴 글 중에 다가올 노년이 두렵거나 현재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고 평온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글이 있다. 이 글은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안내하고 지혜의 원천이 되어줄 것이다. 또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전한 자아에 자부심,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면 이 글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것만으로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알아차리기 연습. 타인에 대한 짜증, 어떤 상황에 대한 거슬림을 알아차려 보라. 그 짜증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사이의 모순을 순순히 허락해 보라. 생각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느낌이 몸을 움직이는 대로 놓아둬 보라. 그 감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차린다. 뱃속에 공중제비를 할 수도 있고 몸을 경직시킬 수도 있고 심장이 쿵쾅거리거나 목이 메게 만들 수도 있다. 어떤 부위이든 간에 내 안의 불가사의한 메신저로 허용하고 판단하지 않는 주의를 기울인다. 그 감정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연민의 태도로 관찰한다. 이름을 붙이거나 설명하거나 방어하지 않은 채 당신 안의 미스터리와 조우하라. 처음에는 너무 미묘해서 구분이 잘 안 될 것이다. 그것을 찾는 건 오롯이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만이 미스터리한 삶을 살아가는 경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집착, 강박의 괴로움은 언제나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나은 것들을 향한 욕망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추함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아름다움은 오롯이 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그 가치가 달려 있다. 키가 크다는 것은 키가 작다는 믿음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삶 또한 죽음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낮은 밤의 자궁에서 태어나고 밤 또한 낮의 자궁에서 탄생한다.
집착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길이 있다. 이처럼 의존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을 해체하는 것이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들판에 피어난 꽃들을 보라. 수선화가 들국화를 자신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가? 소나무가 참나무를 자신보다 더 푸르고 싱싱하다고 질투하는가? 당신이 존재하는 건 당신보다 더 낫거나 더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우주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라. 무엇도 판단하지 마라.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도와 조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당신은 그 어떤 것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그런 기준 따위로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다.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못한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인가? 인생을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삶은 두 가지 중 하나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거나 그렇지 않은 일이거나.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권을 쥐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어라. 고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물어라.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인가? 개입해서 변화나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외면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기술은 관심을 쏟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외면하는 법이다.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라. 삶은 언제나 틈만 나면 시끄러워진다. 그럴수록 우리는 침묵과 고요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럴 접근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신호등 앞에서 대기할 때마다 명상을 한다. 차가 부드럽게 멈추고 몸의 긴장을 푼다. 그러면 유일하게 머릿속 생각만이 움직인다. 나는 약 2분 남짓한 그 시간 동안 마음이 멈춰선 차와 부드러워진 몸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 하루 동안 붉은 신호등 앞에서 20, 30회는 멈춤으로 40분에서 1시간가량의 침묵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다. 뒤에서 경적을 울려 그 시간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사람도 항상 있다. 충만하고 활력에 넘치는 삶을 원하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확보하라. 침묵은 큰 집중과 오랜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대신 매일 수십 번씩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5분 후를 생각하라. 카르페 디엠의 의지와 그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피해 다닌다. 에피타이저를 음미할 때는 디저트에 신경 쓰지 마라.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살펴라. 금요일엔 월요일 걱정을 하지 마라. 휴가를 떠났으면 미처 하지 못한 일이나 집에 돌아가 할 일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없는 생각들로 현재를 흘려보내지 마라. 5년이 아니라 5분 후의 삶을 계획하라. 도전이란 멕시코 칸쿤의 해변에서 돌고래들과 수영을 한 놀라운 경험이 있다.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돌고래들과의 수영이 내 버킷리스트에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다.
그 멋진 경험이 있기 십수년 전에 썼던 일기장에서 나는 그것을 확인했다. 그 오래된 일기장 한 구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해볼 것. 돌고래와 수영하기. 자, 당신도 절대 늦지 않았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라. 생각지도 못한 삶이 당신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서서히 기지개를 켤 것이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마음에 품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왜 지금은 못하는가? 내 스승인 인도의 현자 니사르가 다tta 마하라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전부임을 아는 것이다. 깊은 삶은 언제나 이 둘 사이에서 움직인다. 그는 또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하다고 강조하셨다. 비판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관찰하는 삶. 수십 년간 한 곳에 고요히 붙들려 새들을 관찰하는 조류학자들처럼 평화로운 풍경을 가진 삶.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런 평화와 고요를 얻기 위해 그토록 시끄러운 세상에서 노력과 변화를 외치고 성공을 꿈꾸며 살고 있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아이들 커서 독립하고 나이가 들면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살고 싶습니다. 왜 지금은 조용히 살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아등바등 악다구니 치면서 살고 나서야 조용한 삶을 찾으려고 하는가? 그토록 갈구했던 성공과 행복은 결국 평화와 고요를 찾는 일 아닌가? 그걸 왜 노년에 얻으려고 하는가? 전략과 판단, 협상, 거래, 함정, 기만, 술수의 세계가 아니라 지혜와 사랑 사이에서 움직이는 세계에 최대한 머물러 보라. 그토록 찾던 것이 당신의 발밑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탁월한 관계 만들기. 알코올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약물은 몸의 에너지 수치를 낮추고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수치가 낮은 사람들만 당신 주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건강한 사람들과 지내기를 원한다.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건강한 사람들만 찾아다닌다고 해서 그들을 곁에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금연, 금주, 약물에서 벗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당신이 회복한 몸과 마음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임을 명심하라.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인 태도로 도전을 즐기는 사람에겐 반드시 그에 걸맞은 동행이 나타난다. 부정적인 태도로 매사에 회의적인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에 걸맞은 동행이 나타난다. 선택은 자명하다. 건강한 관계를 원하는가? 성공적인 관계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건강한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정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냥 피어나는 꽃들을 보라. 젊은 시절 나는 경쟁에서 이긴 다음에야 비로소 평화로운 인간관계가 성립되는 줄 알았다. 내가 늘 상대보다 우위에 있어야만 전쟁과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분명해졌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나에게 굴복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나보다 훨씬 더 크고 분명한 성취를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당신은 아마 기절초풍할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보다 힘이 세고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 많은 이가 한 번의 시련에 나가 떨어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인간과 인간은 그냥 파트너십을 맺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경쟁이란 단어는 그냥 내 불안과 질투 같은 못난 감정이 만들어낸 판타지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파트너일 뿐이다. 서로 돕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동행일 뿐이다. 누구도 소홀히 대하지 마라. 누구도 우러러보지 마라. 안절부절 못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담담하게 상대를 바라보라. 그냥 존재하게 두어라. 그냥 존재하는 관계 위에 피어나는 꽃들을 음미하라. 아름다운 출모를 기억하라.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없다. 유년 시절이 없어지고, 성장 시절이 없어지고, 청년 시절이 없어지고, 황혼역이 없어지듯 모든 건 때가 되면 사라진다. 제 아무리 발버둥치며 애를 써도 우리는 이 출몰의 질서와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껏 해봤자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장난감을 손에 쥘 수 있을 뿐이다. 인생은 순간의 연속이다. 우리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랑하고 잃고 죽는다. 이 모든 순간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그 순간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세상을 처음 경험하는 아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세상에 대해 배우고자 한다. 그들의 순수함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 젊음의 열정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젊은이들은 꿈이 크고 도전 정신이 강하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의 열정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중년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다. 그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준다. 노년의 평화는 인생의 종착점이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년은 많은 것을 겪었지만 이제는 평화롭게 쉴 수 있다. 그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했고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후대에 전해준다. 인생은 순간의 연속이다. 이 모든 순간들은 소중하다. 우리는 인생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해야 한다. 인생은 순간의 연속이다.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라.